자, 이어서 지금 해설 강의 제2강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회 전국 모의고사 주택관리 강의법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17번 할 차례입니다. 기가시 문제죠. 건축법률상 구조안전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바르게 짝져진 것은 틀린 걸 고르라는 뜻이죠. 틀린 거,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 뜻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적용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답을 하면 된다 그 뜻이고. 자, 먼저 제출하는 거 봅시다. 기억,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단독택이니까 제출해야 된다. 기억은 제출하고. 니은, 높이가 12m인 건축물 13m 이상일 때 제출합니다. 그래서 니은 12m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3m 이상이니까 니은 제출하지 않고. 디귿, 기둥 사이가 13m인 건축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일 때 제출합니다. 13m 제출합니다. 리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3층 이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2층에다가 200밖에 안 되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미음, 다세대. 다세대택은 공동택으로서 주택임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입니다. 건축주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손하고자 건축법 시사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자, 대손 대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죠. 대손 대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대손하는 거니까 여기 100제곱미터고 2층이니까 대손해도 되겠네요. 신고해도 되겠네요. 신고 대상이 신고하면 되겠네. 자, 건축법상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갑이 대손하기 전에 B시장에 건축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손은 신고 대상 대손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 연면적 100제곱미터고 2층이니까 해당되죠. 그러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만 하면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렇다면 2번, 3번, 4번, 5번은 다 틀렸겠네. 2번 봅시다. 갑이 건축 신고를 하고 한 후에 설계자 변경을 한다. B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 신고한 다음에 설계자 같은 거 변경하려면은 B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변경 신고합니다. 설계자 변경, 건축주 변경 이런 건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공사 감의자 변경 다 뭐 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세 번째, B시장은 건축 신고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는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신고 안 합니다. 허가하기 전에. 신고는 안전 영향 평가가 아닙니다. 허가. 건축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 수리 전에. 허가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 네 번째. 건축 신고한 후 갑이 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신고는 3개월이 아니죠. 얼마 기간 내에 착수됩니까? 1년이죠. 1년.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 신고한 것도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건축 신고한 것도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1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수방 기본법률상 화재 경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첫째, 시도자는 이 화재 경계지구의 주체는 누구냐면 시도자입니다. 시도자. 그래서 시도자가 나와요. 시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서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수방특별조사의 결과, 수방설비 설치 명령 전 현황, 수방교계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 경계지구 내에서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한다.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수장은 대통령령 전한 바에 따라서
화재, 경기 주안의 수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수방특별조사를 연 1 이상 실시해야 된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실시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맞고. 세 번째,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수장은 수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 예방과 경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수방용시설, 수화기구 그 밖에 수방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이거 뭐가 모자랐네? 이거 다중생활 시설입니까? 옛날 말로 고시원 이거 좀 불잘나니까 스프링클러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죠. 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는 수방시설, 수방용시설 또는 수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일단은 화재, 경계, 지구에 지정까지 하는 시도조사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 수방시설, 수방용시설 또는 수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없는 지역. 그래서 있느냐 아니라 없는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수장은 화재, 경기지안의 관계인에게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수방상 필요한 훈련 교육을 연일 이상 이건 실시할 수 있답니다. 관계인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수방특별조사는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는 관계인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그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이어서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요즘 이렇게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죠. 첫째,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는 누가 실시할까요?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하는데 이 안전검사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설치검사, 정의검사, 수시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검사는 안전검사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세 가지가 있게 되느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정기검사, 수시검사, 그 다음에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그 다음에 설치검사 대신에 정밀안전검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에 기억이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기억 틀렸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다음 니은. 자치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치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치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로 구분해서 관리청에 통보해야 되며, 관리청은 자치점검 결과를 자치점검 후 10일 내 승강기 안전조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 니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전에는 5일이었죠. 5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10일로 변했습니다. 이거 10일이 맞는 겁니다. 5일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전에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 하면 틀립니다. 이거 10일 그대로 맞습니다. 개인됐으니까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10일 내 10일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최근에 개인됐으니까. 니은은 맞고요. 디귿. 안전검사에 불합격했다. 이때는 자치점검의 일부 전부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디귿도 맞고. 리을. 법 30조 1항 3호에 따른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에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시검사 아니라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을 틀렸네. 그럼 맞는 것은 그렇다면 니은하고 디귿 답은 2번이 되겠고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에는 5일 내 입력인데 지금 10일 내 입력으로 최근에 개정됐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가 다 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풀 때 이게 틀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자체가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도 요 틀리면서 좀 배워야 되죠.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구수 등은 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사업을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그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그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한단 말이죠. 근데 2분의 1 이하일 때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만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세입자 동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하일 때는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3분의 1은 당연히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받아야 된다고요? 틀렸습니다. 2분의 1 이하도 안 받는데 3분의 1 받겠어요? 안 받겠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30인인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할 때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어떻게 되냐? 20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고 30인은 20인보다 훨씬 많네. 이건 조합이 해야 돼. 조합이. 이건 조합이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아셔야 됩니다. 20인 미만일 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30인은 조합하는 거, 조합. 세 번째,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 승인되는 판단부터 2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입니다. 3년. 그게 틀렸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는 거예요. 구성 승인. 누구한테 승인 받냐면 시장, 구성한테 승인 받고, 조합은 설립 인가받아요. 누구한테 인가받냐면 시장, 구성한테 인가받고,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받으라고요?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구성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틀렸고, 네 번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된다고 되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추진위원회 한 명하고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가 없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한 명과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 이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조합이에요. 조합일 경우는 100인을 넘을 때, 100인을 초과할 때죠. 200인 같은 경우, 100인을 초과할 때는 그때는 이사가 5명 이상 둘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 수가 3명인데 100인 넘을 때는 5명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4번은 전혀 틀렸다. 왜? 추진위원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5번이 맞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과 한 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감사를 둔다. 그대로 5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다 틀렸을 겁니다. 저가 할 때도 좀 어려운 편인데,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요. 생각도 많이 되고 지엽적인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2번, 3번 같은 거 아셔야 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갑시다. 전기사업법상 규정하는 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최초 전력관리 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이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최초 거래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맞고요. 지금 틀린 거 그런 겁니다. 2번. 아주 쉽네요. 전기신사업 하는 자는 전기사업 종류별로 산업통상자문장에 인가를 받는다? 아닙니다. 등록합니다. 등록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등록합니다. 전기신사업 할 때는 등록합니다. 답은 2번.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전기사업 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전기사업 종류별 또는 규별로 산업, 통상, 자문장관 또는 시도사에 이를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 허건자로 합니다. 허건자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전기사업할 때는 무조건 허가받습니다. 다만 신사업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가나 신고로 가는 거죠. 맞고, 네 번째,
구내 배전 설비란 수선 설비 및 배전 반에부터 전기 사용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압,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및 그 밖의 부스를 말한다. 맞고요. 다섯 번째, 준비기간. 이거 외워놔야 되죠. 허가권자가 정한 준비기간은 10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10년. 10년 범위.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준비기간.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다. 다음 이어서 23번입니다. 화재방 소방 설치 및 안전 관련 법무상 건축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기준 이상의 건축물로 한다. 이 중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건 다 맞는데 그 학교 있죠. 학교는 500제곱미터가 아닙니다. 학교는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학교는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편이 되겠습니다. 1번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학교는 500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좀 어려운 편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원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대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관리처는 16주 이상 공동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을 실시된다. 일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택이 16주 이상일 때는 2정입니다. 정기적인 정밀 안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제1정만 합니다. 1정. 근데 공동택은 16주 이상일 때 2정입니다. 2정이니까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기술력 장비 등 대통령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 누구에게? 시도의사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도의사 등록 아주 중요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관리체가 소관시설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하고 긴급 안전점검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정기 안전점검하고 긴급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정밀 안전점검. 그래서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지 긴급 안전점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민간관리체가 어업시와 직분으로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련이 민간관리체를 대신해서 점검할 수 있다? 아닙니다. 누가 대신하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청장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고. 다섯 번째, 관리처는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 이때 기간이 다를 때는 가장 긴 하자 담보 책임을 말합니다. 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한테 의뢰를 실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누구한테 하냐면 유지관리업자가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련에 의뢰해서 된다. 유지관리업자 빠집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주관식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주택관리 강의법규 주관식 문제는 49번부터 나갑니다. 49번부터. 왜냐하면 중간에 공동택관리신고 객관식이 껴있기 때문에 49번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자, 주택관리관계법규 주관식 문제 49번입니다. 49번. 주택법 2조 정의규정의 일부이다. 관할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무엇이란? 여기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도, 전기시설, 그 다음에 뭐냐? 가스시설. 니은이 가스시설입니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엇 안에 있어도 기관시설이다. 무엇 안에 있는 기관시설도 간선시설을 본다. 니은 아까 뭐였죠?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도 기관시설을 봅니다. 그래서 기역은 가스시설, 니은은 기역은 간선시설, 니은은
가서시설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주택법률상 사업자는 지구단위에 필요한 주택권 사업의 사학생 받은 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매도청구할 수 있다. 그 대지다 매도청구권이죠. 과란에 알맞는 아래비아 숫자를 차례로 적으시오.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자는 주택권 대지 중 100분의 얼마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한테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냐. 그 대지의 모든 소유자한테 청구하려면 100분의 95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95 앞에는 95 니은 나머지 2번 위 1 외의 경우 즉 95가 안 되는 겁니다.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일 때는 그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 시 몇 년 이전부터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해서 보유해온 자를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하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친구는 매도청구 할 수가 없어요. 제외돼야 돼요. 몇 년이냐? 10년. 10. 그래서 앞에는 95, 뒤는 1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번. 51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51번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전에는 얼마가 전까지만 해도 도시형 생활택이 도시형 생활택 세 가지가 있었죠. 뭐냐면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런데 이 원룸형택이 개정됐어요. 여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 소형 주택으로 바꾸고 내용도 개정됐어요. 내용도 개정됐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 넣은 거예요. 이거. 전에 원룸택이 이제는 뭐라 부른다? 소형택이라 부르고 소형택 내용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일부러 추가심이 낸 겁니다. 이거 틀리든 말든 꼭 이거 다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 객관식 주관식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봅시다. 주택법 시행령 10조 도시형 생활택의 규정 일부이다. 소형택의 요건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비아스를 순서로 쓰시오. 소형택 옛날 말로 원룸형입니다. 다음 각목의 요건을 다 갖춘 공동택이다. 세대별 주거점지 얼마 이하냐? 전에는 50이었어요. 원명택 당시에는 50인데 지금 60으로 해놨어요. 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변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가서 주거점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 보일러실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즉 원룸이 되는데 다음번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때는 3룸까지였어요. 3개의 침실까지. 3룸까지 할 수 있고 한 룸당 7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침실이 2룸 이상인 그 세대수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에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느냐?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60, 니은은 30, 디귿은 3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그대로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올해 시험지가 가장 유력하니까 통째로 외우세요. 중간식, 계간식 다 나올 수 있습니다. 52번 갑시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정의규정의 일부다. 괄안에 들어갈 요구를 순서대로 쓰시오. 무엇이란 민간임대특법상의 임대사업자고 공공주택특법상의 무엇을 말한다. 기억은 임대사업자입니다.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고 그 다음에 끝에 공공주택특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공주택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은 임대사업자, 니은은 공공주택사업자고 근데 거기 민간임대법상 임대사업자가 뭐가 다르냐? 기억은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고 민간임대에서는 그건 민간임대만 쓸 때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억은 임대사업자, 니은은 공공주택사업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는 파는 걸 양도한다라고 얘기하고 공공임대는 파는 걸 갖다가 분양전환한다 그렇게 부르죠. 53번 갑시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회의감사 규정 일부다. 괄안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감사에는 회계감사 완료부터 몇 개월 내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 관련하는 시장 군수장에게 제출해야 되냐? 몇 개월일까요? 1개월. 1개월 내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4번. 주택관리사 등 자격 규정의 일부 규정이다. 가란에 들어갈 용어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 쓰시오. 시험에서 잘 나오죠. 3번. 근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걸 보는 게 포함해서 집행이 면제되는 또 몇 년이 지나야 되죠? 2년이 지나야 돼요. 2년. 2 지금 되고 그 다음에 4번. 근고 이상형에 무엇을 받고 유예기한 중에 인사는 안 됩니까?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됐고 그 다음에 취소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야 되죠? 3년이죠. 이것은 3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닙니다. 취소된 다음에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2, 니은은 집행유예, 이것은 3이 되겠습니다. 하나 맞으면 0.5, 두 개 맞으면 1.5, 세 개 다 맞으면 2.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5번. 건축법상 이인강림 산정위에서 위반 내용에 대한 곱하는 비율을 내는 것이다. 관한 아라비아 숫자를 차례로 적으시오. 단 조례는 고려해야 한다. 이게 이제 100분의 50을 곱하고 시가 표절에게 100분의 50 곱하고 면적 곱하고 다시 또 여기 이 경우에 따라서 지금 비율을 곱하는 것이죠. 이인강림 할 때. 작년에는 이것이 객관식으로 나왔었죠. 이거 주관식으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용역률은 100분의 90이죠. 기억은 100분의 90이고 그 다음에 허가는 100분의 100이죠. 그래서 기억은 90, 니은은 100이 되겠습니다. 요걸 알아야 작년에 객관식문제 풀었죠. 이거 주관식으로 내봤습니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6번. 건축법상 건축신고 규정 일부다. 관한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장은 신고받았으면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나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에 따른 처리한 연장 여부를 신고를 통지해야 되냐, 며칠 내 통지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죠. 56번 며칠 내, 5일 내 신고했으면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연장되면 연장된다고 5일 내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이 법률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심의, 동의, 협의, 확인이 필요할 때는 며칠 내 통지하면 되겠습니까? 좀 연장되니까 며칠 내 20일 내 여기 통지해야 됩니다. 관련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협조를 하거나 이럴 때는 20일 내 통지해야 됩니다. 보통은 5일이고 기타 연장될 필요할 때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5, 니은은 20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민간임대특법상 용어정입니다.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무엇이나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에서 임대하는 민간임대택을 말한다. 그래서 앞에 이게 뭐냐? 앞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이고 뒤에는 10년이에요. 10.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 10. 그 대신 아파트는 안 되죠. 아파트는 안 된다.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이 갭투자 막으려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 안 돼요. 다만 주택법 2조 25의 도시형 세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즉 도시형 세택은 괜찮아요. 소형은 괜찮아요. 아파트처럼 생긴 건 소형은 괜찮다. 그 뜻입니다. 다음 58번입니다. 공공택특별법 3조 공공택 공관리기의 규정 일부다. 관한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 순서 쓰시오.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원활한 건설 및 관리 등에서 주거 기본법에 따른 몇 년 단위 주거조합에 연계해서 10년 단위 10, 다음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공공택 공관리기를 수립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15가 되겠습니다. 10하고 5. 하나 맞으면 0.5, 두 개 맞으면 1.5, 세 개 다 맞으면 2.5가 되겠습니다. 이어 59번입니다. 조합 설립. 중요하죠? 이거 시험 좀 많이 나왔죠? 재개발 조합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앞에가 얼마냐면 4분의 3, 4하고 3. 기억은 4, 니은 3, 4분의 3. 그 다음에 뒤에는 2분의 1. 그래서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발령되면 토지증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등 인가받죠. 4분의 3, 2분의 1. 그래서 4, 3. 기억 4, 니은 3.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하고 시장으로 인가받느냐?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4, 3, 2가 되겠습니다. 아주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나온 적도 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60번. 공동소방 안전관리 규정이죠. 화재방, 소방서 설치 및 안전관리 법령상 공동소방 안전관리입니다. 아라비아서 쓰시오.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공동소방 안전관리는 거기 11층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고층 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더 어렵게 냈어요. 밑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복합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몇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몇 층 이상일 때 공동소방 안전관리 대상이냐. 다만 거기 문제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 공통 숫자 하나만 적어야 됩니다. 공통 숫자 하나만 적어야 됩니다. 공통이니까. 보니까 공통 숫자는 5가 됩니다. 5. 그래서 5천 제곱미터 이상, 층수 5층 이상, 5를 적으면 되겠는데, 주의할 것은 작년서부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5를 쓸 때, 요번에도 거기 요강 나왔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5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5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5를 한글로 이게 글자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이어서 61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다. 관련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 쓰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강기 관리처는 해당 승강기가 무슨 검사? 설치 검사를 받는 설치 주의하세요. 이것도 시험지 나오면 이것도 주의하세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요번에 시험 요강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적을 때 지금 설치자 지금 설치라 적어내. 왜냐하면 여기 검사가 있잖아요. 설치를 적어야 돼요. 근데 설치 검사를 다 적었다. 설치 검사 이건 틀린 겁니다. 설치만 적어야 됩니다. 설치 검사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명시로 돼 있어요. 요강에. 설치만 적어야 됩니다. 설치 검사 적으면 안 됩니다. 설치. 그 다음에 15년 지난 경우 이제 정밀안전을 받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을 받아야 된다. 3 되겠습니다. 앞에는 설치, 뒤는 3. 62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상의 정의하고 시행령 별표 3규정 일부 규정이다. 정밀안전 실시, 관련에 들어갈 단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 쓰시오. 안전점검이란 경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이나 점검기 등을 검사해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률을 조사하는 일을 말하며, 점검 목적 및 점검수를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리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옆에는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기 안전점검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다음 내려가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밀 안전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부터 몇 년이 지나면 1년 내에 시행하느냐? 10년. 10을 적으면 됩니다. 10을 적으면 10 적으셔야 됩니다. 10. 둘 다 중요한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63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관련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 쓰시오. 자, 이게 뭐죠? 전기, 장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 전기공업사업.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전기신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전기신사업. 이 전기신사업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등록합니다. 인가받지 않고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그랬죠? 통상자문장관이죠? 거기 산업통상자문장관한테 등록하면 되겠죠? 산업통상자문장관한테 등록하면 되겠죠? 산업통상자문장관 등록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니은. 뭐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전기와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상소 사원의 전소 및 이해를 지지하는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데 요 니은은 뭐냐? 전선로. 그래서 앞에는 전기 신사업, 니은은 전선로. 둘 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나올 때 전기 신사업이라는 거 하나를 가로로 하나 또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 장차 순사업 옆에 소규모 저력증기 사업 이런 걸 살짝 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소규모 저력증기 사업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작년에 개까지 나왔어요. 이건 두 가지 넣는 겁니다. 기억은 전기 신사업, 니은은 전선도. 6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시 재정비 축출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지구 유형을 이름으로 적으시오. 일부는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고생했다고 쉬운 걸 넣어놨는데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무슨 형이란 이 촉진지구 유형이 세 가지 있죠. 보니까 여기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세 가지인데 고밀복합형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여기 뭐냐? 중심지형입니다. 중심지형이란 사업적, 고업적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심 등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심지형이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중심지형.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약간 쉽게 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쓸 때 주의할 것은 거기 이미 형이 있죠. 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중심지만 써야 됩니다. 중심지. 그래야지 중심지 형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 시험 그 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맞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검사 검사는 안 되고 설치 검사 설치만 써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전공모의사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그럼 문제 수준은 어떠냐?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어려운 편이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그렇죠? 4월이니까 우리는 2차 시험 볼 때까지 9월다 보니까 5달 이상 남았어요. 5, 6, 7, 8, 9 5달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의사 시험 본거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해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